예비고1이 중간고사를 망치는 이유, 글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 입시제도가 아무리 급변해도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내신 대비가 최고의 수능 대비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첫 중간고사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행을 합니다. 이때 고1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어휴, 이거 완전 망했네.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말하는 지필평가 비율이 이 학교의 경우에는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만점을 받아도 40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교과목마다 다르지만 서평쓰기, 주제분석 탐구학습, 논술, 포트폴리오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나머지 60% 점수를 받아 내신 1등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은 잘 챙기는 편인데 기타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1점을 깎이면 내신 1등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서평쓰기, 논술과 같은 평가 항목,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문제,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결국 여기에서도 글쓰기 능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암기를 통해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조건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가는 국어나 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학 과목 평가 방식입니다. 이 평가 요소 역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필평가에서도 서술, 논술형이 있고 수행평가에서도 논술형이 1, 2차에 걸쳐서 30%가 반영됩니다. 물론 수학에서의 논술형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닌 수리 논술형이지만 단순한 문제풀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논술 시험을 보고 마인드맵 2회, 수학 독서 및 창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향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유별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가 방식에서 글쓰기 능력은 어떤 교과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교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서활동 보고서는 당연히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것이고 독서발표 또한 글쓰기가 우선 이루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또 하나는 동점자 발생 시 석차 산출을 위해 적용할 수행평가 우선순위, 이 부분입니다. 석차 등급 구간에 학생들 수십 명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수행평가를 잘 하느냐에 따라 석차가 바뀌고 등급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예비고 학생들은 중학교 때 습관을 크게 버리지 못하고 국영수 중심의 개념 정리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국영수 개념 공부도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변화의 흐름은 점점 더 체계적이고 전 교과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으로 지필평가만 대비한다면 반쪽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글쓰기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개념을 가르치는 일은 교과목 전공 선생님이라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에게 별도로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에 맞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어려운 현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의 요건에 맞춰서 실제로 글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스스로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글쓰기는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지만 일단 제대로 배워두고 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 문장 단순화 훈련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국어, 독서, 비문학 영역을 원고지에 필사를 하고 필사한 내용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분석하여 표시하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압축하여 문장을 단순화하는 연습을 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영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의 요건에는 추상성, 포괄성, 반복성, 화제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핵심어는 목적적 조사가 붙는 말이나 관용격의 수식을 받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는 추상어이면서 화제어인 사랑이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은 추상어이면서 앞에서 영원한 수식을 받고 뒤에 목적적 조사 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단순화하면 어떨까요? 남자 여자 사랑은 영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랑은 믿음이다. 물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단순화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한국어 문장 체계를 매우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필평가에서도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감점이 됩니다. 수행평가는 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그리고 과학까지 글쓰기 능력은 학습의 마무리이자 완성입니다. 학기 중에는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최적의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들은 국영수에 치여 제대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특히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초등학교 때 배운 글쓰기 능력으로 겨우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격차는 글쓰기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한 가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정점입니다. 공부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대학을 좌우합니다. 글쓰기 능력은 자신의 꿈을 이뤄주는 지도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